지역 중견기업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광건설과 로켓전기를 포함해 올해만 12개 업체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5개 구에 분산해 짓겠다는 것인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일면서 인기 영합주의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값 폭락으로 산지마다 농작물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다 팔 수도 저장할 데도 없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와 공격진은 합격점인데 중간 개투와 마무리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중견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광건설과 로켓전기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관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지역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내 도급 순위 166위, 광주 지역 5위의 남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급공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던 남광건설은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데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권은 좀 수주가 좀 저쪽 해주고요. 방금 없어졌죠. 근데 공사들이 다 끝나거든요. 공사가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계 수주액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제가 시행되면서 광급공사에서도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현실도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물량이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또 그리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6년 설립된 로켓전기도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로켓전기는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당했고 감사 의견마저 거절당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두 곳을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12개 업체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부에서는 100여 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던 지난 2010년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 경제계는 잔인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변호사 친구를 법정관리인으로 세웠다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에서 배제된 선재성 광주지법 전 부장판사가 이게 다 허재호 회장 때문이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들을 절차대로 처리하려다 허 회장 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아 비리 판사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대주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를 맡았던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지난 2011년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인을 자신의 친구 강모 변호사로 선임했다 비리 의혹이 일었고 검찰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선재성 판사가 이 배경으로 허재호 전 회장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대주 계열사를 다시 인수하려던 허재호 전 회장이 자신 때문에 인수가 힘들어지자 언론과 검찰에 보복성 투서를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기명 투서가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대주 측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계열사들이 대주그룹의 담보도 없이 자금 몰아주기를 하는 걸 고발하려고 했더니 허재호 전 회장이 보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다 검토했던 일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자금 몰아주기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소할 만한 게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법조계와 경제계를 장악한 토호 세력이 허재호 회장을 견제하던 현직 판사까지 내몰았다는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황제노약 판결 논란으로 장병우 판사가 물러난 광주지법원장 자리에 김주현 판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 법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서 수영대회 선수촌도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6,000세대 아파트를 광주 5개 구에 나눠 짓겠다는 건데요. 정용욱 기자입니다. 최소 2만 명이 참가해 거의 한 달가량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 부족한 숙박시설을 위해 광주 5개 구에 6,000세대의 선수촌이 지어집니다. 주 경기장인 광산구 남부대 주변에 1,500세대가 지어지고 나머지가 4개 구에 들어섭니다. 건립 방식은 화정동 유대의 선수촌처럼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심 재개발 지역에 선수촌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구에서 선수촌 후보지로 한두 곳을 추천해주면 시에서 시민협의체를 통해 구별로 최종 5곳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장과의 접근성, 교통 여건을 따져야 될 것이고, 광주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선수촌 문제도 해결하고 낙후된 도심도 재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목적 외에 도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보증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6,000세대를 지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책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이 대중의 인기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도심 재개발 차원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재개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구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느닷없이 경찰서로 돌진한 20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84%나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 취재했습니다. 엉망으로 찌그러진 무쏘 차량. 경찰서 앞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 앞 인도에 이 차량이 돌진해 온 건 새벽 2시 30분쯤. 인도 위에는 취객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던 42살 배모경이 40살 송모경사가 서 있었습니다. 원형교차로에서 1차 충돌한 차량은 이곳에 서 있던 배경이 등 3명을 덮친 뒤 이 담벼락과 서점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아니 놀라지. 말도 못하고 꽝 그러지 무슨 벼락치는 소리를 하고 정신을 잃었지. 이 정도 부러졌으면 난리가 차가 그냥 아침 왔으면 복잡했어요. 아주. 이 사고로 운전자 20살 허모 씨와 경찰관 2명, 취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상을 입은 배경이는 사고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운전자 허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84%로 만취 상태였는데 친구의 군대 환송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밤에 새벽에 아마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원형 교차로 1차 충격하고. 배경이는 60대 노모를 모시기 위해 2년 전 구례경찰서에 지원한 효자로 알려진 데다 어린 자녀 셋을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경이를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9일 경찰서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금 농촌의 저온 저장 창고들은 채소값 폭락으로 안 팔린 농작물들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봄작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여철 기자입니다. 무한리한 저온 저장 창고. 마당 한켠에 상해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겨울 배추들이 포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멀쩡한 배추도 창고 안에서 석 달째 잠자고 있고 옆 창고에는 작년 봄에 수확한 마늘이 천정까지 차 있습니다. 산지마다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등 봄작물 재고가 넘쳐나고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전 품목이 지금 다 다운돼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가격 폭락으로 창고를 제때 비우지 못하면서 조만간 수확해야 할 다른 농작물 저장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초에부터 수매가 시작되는데 양파, 마늘이 보관 창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을 못하는 물량은
고스란히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홍수 출하와 가격 폭락이란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상 유례 없이 대부분의 작물들이 풍작을 거뒀으나 내다 팔거나 저장할 데가 없어서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에서 당 출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이 전국의 시도당에 당무 지침을 보내 당적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동지들이 기초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후보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내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은 당직 경력을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수준일 뿐 결코 내천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홈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력을 놓고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곰을 만나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던 호랑이 군단. 이번 시즌 첫 대결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데니스 홀튼을 앞세워 6대 0으로 연봉승을 기록한 지난 4일은 두산전 10연패를 벗어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기아는 현재 팀 승률 5할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우가 부상으로 선발진에서 빠진 데다 연이어 막강한 투수를 대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기아가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홀튼과 양현종, 송은범 등 선발진이 호투를 펼치며 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대영과 김주찬, 신종길로 이어지는 1, 2, 3번 타자들이 활약하면서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다 외국인 타자 브래필은 정교한 타격과 장타 능력을 선보이며 팀 타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투수 기근 현상은 올 시즌 골칫거리입니다. 중간 개투진이 부실하다 보니 필승조 구축은 풀기 힘든 숙제가 됐고 뒷문을 책임져줘야 할 하이로 어센쇼는 6점차 승리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며 기아 벤치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중에는 넥센을 상대로 원정 3연전, 주말에는 롯데와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출을 철회해달라며 철도노조가 사측과 충돌에 대치했습니다.